한의학에서는 흔히 손 안에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급체를 하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손바닥의 특정 혈자리를 누르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손바닥을 비비거나 박수를 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임신을 하면 수정체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그때는 세포 한 개가 난자 하나에 이제 그 수정체가 딱 성립이 되면 핵이 분열을 하는 겁니다. 네.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실 텐데 2, 4, 8, 16, 32, 64 이렇게 쭉쭉쭉 그쵸. 분화가 돼서 저희 성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 같이 붙어있던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분화하는 과정에 특히 손이나 발은 전신에서 쭉 뻗어 가지치고 나가는 과정 중에 전신에 있는 구조와 유사한 신경학적 연결이 있습니다. 전신의 구조와 비슷한 세포가 손과 발에 분포가 됐다. 그렇죠. 이제 신경학적으로는 실제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경혈학, 경락을 통해서는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혀의 모양과 심장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귀의 모양과 콩팥의 모양이 비슷하죠. 콩처럼.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가 처음에 발생학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근래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손바닥 침자리를 자극을 했을 때 뇌에 MRI를 찍고 신경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실제 손의 어느 부위를 침을 놓거나 지압을 했을 때 이제 지압은 사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반응이 흐리지만 침을 놨을 때는 명확하게 특정 그 대뇌 피질이나 이런 지역의 활성화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손바닥으로 전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손에 있는 신경이 전부 뇌로 가 있고 그 뇌가 전신을 컨트롤하다 보니 손을 컨트롤해서 뇌에게 간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 자극을 주면 네. 그 부위와 관련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는지 아니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나쁠 때에는 그 부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손바닥 왼손바닥을 봐야 됩니까? 오른손바닥을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좌뇌 우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 구조가 네. 이 머리에서 몸통으로 내려왔을 때는 좌우가 바뀌죠. 그런 거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손으로 볼 때는 반대쪽, 내가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 손, 왼쪽 허리가 아프면 오른쪽 손, 이런 식으로 반대쪽, 이제 다른 좀 어려운 말은 건측, 건강한 쪽, 그걸 이제 치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통증 때문에 자극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통증이 있는 쪽의 반대쪽 손을 네.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 손바닥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손바닥이 뭐가 묻은 것처럼 좀 울긋불긋하다. 네. 아니면 좀 파랗다. 네. 아니면 왜 이렇게 하얗지? 네.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그럴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눌러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눌러봤을 때 자극이 좀 안 느껴진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자극이 안 느껴진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질환이 없다는 가정하에 목 디스크라든지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질환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혈류순환이 약하신 분들, 몸이 좀 냉하신 분들에 나타나는 이제 감각장애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저는 손바닥은 전체적으로 약간 하얀 편인데 엄지손가락 밑에 톡 튀어나온 부분, 그 네. 부분이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럴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한방 경혈학 쪽으로는 폐의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폐의 기운이 허한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는 폐는 호흡에 관여되는 장기로 되어 있지만 한방에서는 호흡과 함께 기를 생성하고 운하해주는 기관으로 수태음 폐경이라는 경락을 지목하는데 그 수태음 폐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랄 때는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운이 약하고 그러면서
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차고 이런 분들이 파란색이 많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폐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그 부위가 빨간색, 선홍색이 돌아올 때까지 좀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그 부위에 살이 없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손바닥을 딱 펼쳐 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 몸의 기관하고 좀 연관을 지어볼까요? 손바닥과 네. 우리 몸의 기관 어디랑 어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제 그냥 부위적 연결만 이제 뜻할 때는 이제 저희가 마사지를 할 때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고 둘째와 사람 모양처럼 넷째는 팔이고 첫째와 다섯째는 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성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쪽은 좀 효과가 미미합니다. 미비해서 실제로는 경락이 사람 몸에는 12정경이라 그러죠. 커다란 경락이 양쪽으로 24개, 12쌍이 돌아다니면서 오장육부에 직접 명령을 주거든요. 네. 그 굵은 경락을 자극하면 훨씬 효과가 좋으신데 이제 저희가 엄지손가락은 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소화기 영역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은 심장 영역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간의 영역. 네 번째는 콩팥의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큰 경락을 구분해서 자극을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그쪽이 내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손가락에 어디든 주무르면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간에서 권장드리는 것은 한 군데만 자극하지 말고 다 자극하라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자극하고 박수 많이 치고 손을 비벼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활성화되는 것인데 어느 한 자리만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침같이 침습적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찔러서 깊은 자극을 줘서 내장에 자극을 확 주려고 할 땐 마사지나 지압 갖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압의 수준으로 하실 때는 오히려 많이 주물러 주세요. 그러다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거든요. 제일 아픈 부위를 눌러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는 특효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자리는 어디에 좋다더라라는 대표적인 혈자리를 몇 개 외워서 네. 내가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응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딸꾹질이 날 때 새끼손가락을 마사지해줘라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 들었네요. 새끼손가락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보다 더 좋은 것은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타고 손등 쪽으로 올라올 때 네. 처음 이 중수골이라는 이제 손가락 뼈와 팔목뼈를 연결해주는 이 손바닥 손등에 있는 뼈를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에서 넘어가자마자 폭 들어간 자리 한방에선 중저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딸꾹질, 소화, 멀미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딸꾹질이 날 때 양쪽이 두 군데가 있겠죠. 네. 눌러보면 더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꾹 눌러주시면 딸꾹질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가라앉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는 딸꾹질의 원인이 차가운 것을 먹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손을 누르는 지압보다는 따뜻한 물 같은 걸 드셔서 횡격막, 경련하고 있는 횡격막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을 겸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압점이라고 해서 찾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아래쪽으로 우리의 오장육부가 사람 몸처럼 이렇게 쭉 펼쳐지던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자리는 실제적으로는 뇌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이지만 자극이 굉장히 미미하죠.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플 때 혹시 눌러주면 좋은, 자극을 주면 좋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머리의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뭐 전체 머리에 쓰면 좋겠지만 편두통 옆으로 아프냐, 뒤통수 쪽이 아프냐, 앞에가 아프냐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뒷머리는 오히려 손보다 뒷머리 쪽에 풍지혈이라고 예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린 그 자리가 있는데 이제 뒷머리 쪽에 풍지혈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끝나는 자리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쏙 들어가서 양쪽으로 경추의 기립근이라는 거 아시죠? 목에 심주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양쪽으로 바깥쪽에 그 머리카락이 끝나는 자리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를 풍지혈이라고 해서 감기기가 있을 때 눌러줘도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눌러줘도 좋고 후두통이 있을 때 눌러줘도 좋은 자리여서 그 부분을 일단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관 쪽 문제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을 검지죠. 두 번째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손톱 끝을 먼저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둘째 손가락으로 손톱의 양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점점점 내려갈 때 여기 되게 아파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소화기로 가는 경락 전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수 치면 칠수록 건강해집니다. 네. 진짜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중풍 환자나 파킨슨이나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권하는 것이 손 작업을 권해드립니다. 발도 마사지를 하시면서 손 작업을 많이 해서 손가락에 가는 신경을 자극해야만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뇌가 더 치매나 파킨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좋다고 이제 보호하실 분이 없으면 집에만 계시게 하고 이제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면 뇌도 점점 퇴행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위축도 잘 오게 되고요. 뇌의 혈류순환도 감소하기 때문에 손의 운동이 그런 이제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도 좋고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오장육부 기능 전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만져 주실수록 좋죠. 추석 연휴에 운전 오래 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에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 네. 허리 아플 때 손을 만져주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를 자극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여러 질문.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자리는 방금 그 딸꾹질이나 멀미에 누르는 자리 말씀드렸죠. 네. 그 자리에서 손목 쪽으로 쭉 손가락 뼈를 타고 가다 보면 뼈가 갈라진 틈이 있죠. 그 자리가 네 군데가 나오겠죠. 네. 오른손에 2개, 왼손에 2개. 주로 아픈 쪽에 반대쪽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제가 왼쪽 허리가 아프다 운전하는데 그럼 오른쪽 손에 그 부위를 눌러보면 유독 더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고 누르면 여기 되게 아파 하고 누르면서 허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동작침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하면서 경혈을 자극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누르고서 나 좀 시원해집니다. 이제 덜 아픈데 하고 허리를 이렇게 해보면 통증이 절반 정도는 감소하실 겁니다. 간혹 같은 자리가 더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보통은 반대쪽에 이제 반응점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부위 눌러주시게 되면 허리통 쪽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시고요. 운전하는 도중에 어떻게 눌러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네. 양미간에 눈썹 사이 위에 원래 이렇게 머리가 앞통수가 이렇게 나오고 미릉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썹 라인에 뼈가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요 사이 정중앙선에 툭 튀어나온 두 사이에 폭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 자리. 저희가 인도 여성분들이 잘 붙이는 자리죠. 그 자리를 엄지손가락을 딱 구부려서 네. 요 첫 번째 마디로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졸음도 쫓지만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더 많이 아픕니다. 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꽉 누르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허리를 슬슬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제 정체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고 딱 떼면 덜 아픈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리 통증 없애는 거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밑으로 쭉 따라서 내려갔을 때 그 뼈가 갈라지는 가장 끝쪽 그쪽을 꾹꾹 눌러주시라는 이야기셨습니다. 그쪽을 눌러주시고 양쪽으로 눌러주시면 총 4군데가 되겠죠. 그중에 가장 아픈 부위. 그중에 가장 아픈 부위를 눌러주면 된다. 명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어깨와 손목이 많이 시리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또 네. 만져주면 좋은 곳 있습니까? 지금처럼 근육
근육과 인대는 조금 다른데 운전할 때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요추의 천장관절 같은 관절이나 인대에 무리가 오는 거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추석 명절 때 계속 쪼그려 앉아 계시고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도 그 승모근에 경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견정혈이라고 해서 어깨 근육에 제일 톡 튀어나온 자리 네. 중앙 부위쯤 됩니다. 거기를 위에서 꾹 눌러주는 본인이 누르셔도 되고 가족분이 눌러주시게 되면 잘 풀리게 되겠고요. 또 뒤에 견갑골에 중앙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엎드리시게 하고 꾹 눌러주시고 그럴 때 어머님들은 팔을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슈퍼맨 자세처럼 팔을 뒤로 이렇게 제껴주면서 눌러주시게 되면 어깨와 등 쪽의 피로를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터널 증후군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손목을 많이 쓰고 또 50대 이상 중년층이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인대가 잘 경화되고 인대가 퉁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정중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럴 때는 팔목을 앞뒤로 당겨주는 이렇게 당겨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정중신경 눌린 것을 풀어주면 좋기 때문에 이제 지압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칭이 이제 손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도 신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이론입니다만 이제 좀 기능적으로는 좀 다르게 됩니다. 주로 이 손 쪽은 상체 쪽과 관련된 질환에 많이 쓰게 되겠고요. 이제 발 쪽은 이제 하체 쪽에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바닥 정중앙에 용천혈이라는 자리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결혼식하고 나면은 새신랑 발바닥 이렇게 때리는 자리 있죠. 네. 그게 용천혈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이제 신장 그중에 부신 성생식기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새신랑 자녀 잘 낳으라고 다산하라고 두들겨주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응용을 해서 발바닥 용천혈을 눌러주게 되면 피로 회복이라든지 부신은 이제 피로 회복 이런 데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 그리고 이제 그 방광 성기능, 방광 기능 기타 또 수면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심장과 신장에 교류를 시켜줌으로써 불면증이 있는 분들, 혈액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바닥을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죠. 손바닥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요? 노궁혈이 있습니다. 노궁혈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측. 네. 예, 아까 저희가 딸꾹질할 때 누르는 자리에 반대편. 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쉽게 잡는 법은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요. 네.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자리가 눌러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뼈 사이쯤 됩니다. 그 자리를 노궁혈이라고 부릅니다.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노자가 피로할 때 노자입니다.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있는 분들,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 또 야근하신 분들 이렇게 눌러주실 때 노궁혈과 용천혈을 같이 눌러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죠. 오늘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감도 느끼고 또 어디 뭐 두통이 오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손에 어떤 자극을 줘서 우리가 직접 즉각적으로 뭔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손 안에 있는 오장육부라는 주제로 손을 좀 자극하고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